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예.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단한 이유가 그 주말에 있었던 MBC 기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그 뭡니까 G20 순방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 첫 나온 자리에서 MBC 기자와의 설전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간 이후에 이기정 비서관과의 또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대화 과정에서 했던 뭐 논란도 뭐 그게 이제 그대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공중파 일부 뉴스와 그다음에 뭐 유튜브 통해서는 아마 그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찝어서 또 스태핑 오늘 중단하고 또 어제는 그 대통령실과 그 도어스핑 사이에 아예 가림막을 아예 쳤다고 하더라고요. 가림막 공사를 갑자기 하고 그러면 이제 기자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물론 기본적인 어떤 그 뭐 보안상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기자단과 그리고 도어스핑 그 대통령 또는 그 어떤 출입 동선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는 거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의 MBC 기자의 전용기 배제에 대한 어떤 헌법 이건 수호 차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정말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짓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피켓을 보면 이제 뭐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뭐 이런 걸로 분노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으로 힘든데 무관심 무대책이다 무능하다. 그리고 너무 국정 현안도 모르고 외교도 모른다. 뭐 그래서 뭐 구려개고 민생 파탄 이런 규탄구만 있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더 구호가 이렇게 발전해서 민생 파탄 정치부 평화파괴 친일 매국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저는 그 제1야당 죽이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이것도 황당하죠. 뭐 오세훈은 맨 박원순 시정 죽이기, 윤석열은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장 죽이기 올인하는데 요즘 그 정치보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윤석열 집단은 정치보복을 넘어서 언론 보복을 해요. 언론 보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150개 안팎의 국내 외신이 다 바이든으로 보도했고요. XX를 다 보도했어요. 그렇죠. 그 표현은 영어로 뭐로 했던지 간에 뭐 이디엇으로 한 데도 있고 뭐 퍽으로 쓰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국외 이제 보도를 생생히 알려드린 건데 저희들이 추산하면 한 150개 안팎이 돼요. 국내 언론이. 맞습니다. 하나도 날리면으로 보온 데가 없어요. 비속어를 사용 안 했다는 보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외신들도 다 자기네 한국어 전문가나 한국계 직원들이나 또는 한국인 협력자는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바이든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봤는데도 본인 다 바이든 들으니까 근데 그게 MBC가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조작했다. 욕도 안 했다. 그래 거짓말 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처음에 윤석열은 아마 자기 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기자에 물어볼 때는 답을 회피했잖아요. 근데 짠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날리면 말리면 뭐 이렇게까지 이제 와서 뭐 사과하고 인정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본인들 말대로 쪽팔리고 심지어 MBC를 허위 보도로 고발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MBC를 고발한 국민의힘 시원과 국민의힘당을 이분들이 이틀 연속 고발했으니까 MBC를 명예훼손이나 허위 보도로 제가 무고다 이건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되니까 아예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MBC를 상장 작정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전용기에서 배제했잖아요. 근데 자 여권까지 맡겼는데 전용기 배제한 것은요. 저는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봅니다. 그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고발한다 해서 이번 지난주에 이제 준비했고 주초에 이제 고발할 겁니다. 이건 뭐 저 다른 데서 고발했는데 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계속 법률 대응을 잘해왔기 때문에 또 무게를 싣고 여러 팀이 고발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검경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래서 MBC를 그게 반헌법이죠. 그게 권력 남용이고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지. 그랬는데 그걸로 또 한바탕 이제 순방길에서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고 심지어 전용기랑 공적 공간에서 또
채널 A하고 특정 CBS 기자만 부릅니다. 네. 다른 기자들이 다 항의하고 난리가 났겠죠. 보니까 채널 A는 이재명 부대변인 출신이잖아요. 채널 A 출신.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챙긴 것 같고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CBS 그 기자는 남편이 이제 검사라는 그렇다고 거거든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정치 검찰 후배.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요즘 검찰이 완전 정치 검찰 되어 있으니까 아예 자기 식구인 정치 검찰 또는 검사 후배. 그 다음에 요즘 대변인도 없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 대변인 없는 거 아시죠? 대변인도 없어요. 아예 말 잘 듣는 이재명을 그냥 부대변인을 거의 대변인처럼 활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좀 그냥 좀 민감하다 싶은 그냥 서면으로 끝내고. 예, 서면으로 끝내고 뭐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를 갑자기 발표하고 너무나 안심한 상황인데 네. 야당 대표랑 이름이 똑같은 부대변을 내세워가지고 야당 대표를 조롱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예, 이재명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상하잖아요. 보도에서도 네. 언론 보도 제목 보면 이재명 그래서 쌍따옴표 타면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건가? 자세히 안 보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안 보면 완전 헷갈리는 상황이 네. 많이 와요. 뭐 네. 저는 그렇게 일부러 조롱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네. 오늘 출근하면 아니 이제 저번에 출근하면서 순방 이후에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MBC가 무슨 반미 방송을 합니까? 뭐 반동맹 방송이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진보도 뭐 그 급진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 그냥 딱 MBC는 MBC 특유의 예전부터 온 약간 깐깐한 좀 네. 비판적인 그냥 전형적인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럼요. 네. 사장이 장악되면 조금 그게 무뎌졌는데 그 직원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여든 야든 좀 잘 비판하는 예전에 뭐 옛날 유신 시대나 전두환 시 보면 뭐 동아일보도 한때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느낌 네. 언론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한겨레나 경향에 비해서도 그 진보수 한참 못 미치는 그럼요. 그냥 네, 중도적인 네. 느낌의 공영방송이죠. 여야 균형 맞추는. 근데 그게 아니 MBC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네. 동맹을 이간질하고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서 헌법소 차원에서 네. 아니 거기서 또 헌법이 왜 나옵니까?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중대한 가치로 해놨는데 헌법은 본인이 파기하면서 그래놓고는 이제 와 그래서 MBC 기자가 항의하니까 아니 도스태핑이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 말만 하고 들어가는 게 기자 브리핑이 아니죠. 지금 원래 기자 브리핑은 뭡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NGO도 기자회견이나 기자 브리핑하면 진짜 시간 없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도 기자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빨리 그럼요. 어디 이동해야 돼요.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발인 조사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럼요. 집회를 해서 바로. 근데 제가 똑같은 NGO나 안진 같은 작은 시민이 평범한 시민 기자회견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면 성심껏 다 하고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만은 확 들어가. 당연히 MBC 기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엇이 악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도스TV 생방송에서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건데 MBC 꼭 집어서 아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는 거는 참 대통령 들어가는 뒷모습에 대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또 트집을 잡거나 또 저는 정말 황당한 트집 중 하나가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예의가 없다라고. 그것도 너무 황당한 정말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실에서 보통 일하고 막 그 하다 아침에 하고 이제 도스핑하면 그 이제 슬리퍼 그러니까 신발 말고 또 슬리퍼 신은 상태 막 뛰쳐 나갈 수도 있죠. 기자실에 있다 보면 근데 저는 저도 사무실 안에 있을 때 슬리퍼 신고 있는데 이게 구두나 양말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예. 당연히 자기 사무원에서 좀 더 최적의 몸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지 딱 정장이나 구두 입는 게 기자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트집 잡는 건데 아니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안 받고 네. 또 추가 해명이 필요한 추가 해명도 안 하고 뒤도로 휙 가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모든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특히 권력자들이 질문을 필요할 때 기자들은 뒤에서 왜 뇌물 받으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자들한테 된다든지 하실 말 없습니까? 국민한테 안 죄송합니까? 뭐 심지어는 뭐 중대범죄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권력자들은 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권력자들이 딱 뻣뻣이 끝까지 서가지고 다 답답합니까? 다 대부분 도망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왜 뒤에서 완전히 과잉 중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는데 질문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도어스태핑 보면요. 기자는 계속 물어보면 맞습니다. 쌩까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전 앞선 도어스태핑 이런 데서도 그 대통령 막 그 특별하게 이제 취사 선택해서 답변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에 기자들이 질문이 꽤 있었죠. 꽤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문제시 않다가 또 이제 와서 또 MBC 기자 MBC니까 문제를 삼고 뭐 MBC 광고를 하지 말자는 불매선동까지 하던데. 국민의힘 뭐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죠. 예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광고하는 기업들 불매하자 했을 때 그걸 처벌한 게 정치검찰놈들입니다. 그걸 맹비난한 게 국민의힘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에 대해서. 근데 그건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은 처벌한 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력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왜 그 나쁜 신문에 광고를 하지 조선일보에? 나는 소비자로서 당신들 그렇죠. 불매해야 되겠어. 문제 제기했어. 이건 유권자들의 당연한 판단인 거예요. 소비자들의. 네. 근데 권력이 언론을 고의적으로 탄압하려고 악의적으로 광고하는 심지어 삼성전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삼성그룹을 보호해야 된다면서요. 자유롭게 해야 된다면서요.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봉사하던 자들이 삼성이 광고했다고 이제. 이런 반헌법적인 반기업적인 벤인들 맨날 기업 자유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냉전 수구식 자유, 시장 근본주의 자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도스핑을 중단하는데 이유가 불미스럽다. MBC 때문에 이제 중단한다고 또 계속 남 탓으로 책임을 띠는 겁니다. 이제 이참에 이제 도스핑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천공 이야기 했더군요. 네. 날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번씩만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악기가 붙으니까 조문하지 말아야니까 조문도 안 하고. 주말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천공 관련된 그거를 보도를 했죠. 그 스트레이트 시작할 때 저희 40만 집회 시작하고 제가 이제 제 목소리가 나와요. 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맞아요. 많은 봤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안진걸 소장 지금 목소리 나온다고 막 올렸는데 뭐냐면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요것으로 구레치대 됐는데 이번에는 날마다 언론 탄압, 무능, 무속, 무자격 정권 윤석열 퇴진하러 외친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MBC에서 무속을 강조해서 나왔죠. 했더라 보니까 MBC 스테이트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